네, 이렇게 5차시 동안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나의 미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마 5차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6차시로 조금 늘려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되고, 그게 모두 완성이 되면 이제 미래 직업을 제작을 해보는 발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따로 받으셔가지고, 이메일을 따로 그 칠판에다가 적어주셔서 학생들한테 이쪽에다가 메일을 보내면 선생님이 하나씩 영상으로 띄워준다 하시면, 이렇게 20명 정도이기 때문에 1분 정도라고 하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가장 잘 된 것들 아이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6차 시에는 미래의 직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뭐 우승팀이라고는 하지만 제일 잘한 제일 잘한 팀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개개인마다 한 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의 미래를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조별로 구상을 해서 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개인별로 하게 되면. 그래서 조별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조별로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6명이 조다 하면은 2명은 챗GPT를 활용한 이야기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명은 저희가 S컵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겠고요. 또 2명은 클로바 더빙을 활용해서 더빙이나 아니면 효과음들을 삽입하거나 그런 이미지도 받아서 저희가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팀원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개개인별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1분, 뭐 30초 이런 식으로 짧게 구상을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별로 했을 때는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이 늘어나야겠죠.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고요. 개개인 했을 땐 짧게, 조별로 했을 땐 길게 해서 최대한 풍성하게 이야기를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승팀을 딱 가리고 나면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챗 GPT를 활용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한번 보는 시간으로 갖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승팀을 갖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 발전으로 인한 미래의 유망 직업은 뭐가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좀 모티브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묻다. 라고 해서 챗 GPT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AI 발전으로 미래의 유망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물었더니 총 4가지의 직업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 전문가라고 해서 챗 GPT와 같은 AI 생성 모델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직업이 유망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챗 GPT한테 물었을 때는 어떤 직업들을 추천을 해줬냐면요. 챗 GPT를 활용한 이런 직업들을 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전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챗 GPT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및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거나 하는 최적화하는 그런 데이터 과학자 직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챗 GPT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컨텐츠를 생산을 해서 뭐 기존 컨텐츠를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제작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컨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알 거예요. 뭐 플레이브는 뭐 AI이긴 하지만 저희가 쇼폼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할 때도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도 나왔다시피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겠죠. 챗 GPT와 같은 생성 모델을 구현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전문가가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차시 같은 경우에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직업까지 미래의 직업, 유망한 직업까지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마 그 컨테스트가 아니고 나의 미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시간을 갖고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지면 충분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 유망한 직업까지 아이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학생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네이버 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네이버 들어가시면
아마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시간이 좀 남았을 경우에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은 게 네이버 큐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뭐 맛집을 검색하거나 어떠한 지역을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다 그냥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이 정읍이에요. 정읍 맛집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부터 파워링크부터 플레이스가 뜨고 여러가지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뜨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 너무나도 많은 맛집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그럴 때 네이버 큐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죠. 간략하게 정읍 맛집,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을 좀 줄이고 싶다. 정읍 맛집 3군데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네이버 큐한테 묻는 거죠.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런 맛집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자, 분석을 해주고요. 답변. 지금 3가지를 추천을 해줬네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3가지만 간추려서 추천을 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이 네이버 큐가 추천을 해주는데 광고성이 있는 그런 맛집까지 추천을 해주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팁을 하나 줄 수가 있다. 아마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뭐 지역 탐방이나 아니면 맛집들을 많이 네이버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그냥 정읍 맛집 10가지, 10군데 추천해줘. 아니면 여기다 정읍 고깃집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근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좀 줄여서 정읍 고깃집 3군데 추천해줘. 리뷰부터 고깃집 검색을 했고요. 결과 분석을 해서 네, 이화담, 청평식당, 대일정. 근데 여기는 떡갈비 고깃집이네요. 떡갈비까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3가지 추천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네이버 큐가 추천을 해준다. 아마 이거 학생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우리 강사님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차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1차시부터 6차시까지 뭐 챗GPT, 메타버스, 뭐 여러가지 인공지능 직업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의할 점은 챗GPT를 활용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 점은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챗GPT를 의지는 하지 말라. 네, 이 말을 꼭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이거는 참고용이다로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이거를 너무 의지하고 맹신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2021년도 9월까지의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 오류가 날 수도 있다. 이건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성하고 대상으로 출강하신 강사님들 대상으로 1차시부터 6차시까지 챗GPT,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관련해서 6차시까지 강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았을 때 네이버 큐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GPT로 잡미팅의 주제로 강의를 맡은 강사 현은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